김현미 장관의 집은 살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사실 부동산 전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이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을 만들었죠. 그 조건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도는 2억 5천, 3억 이 정도 됩니다.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원룸은 문천마을 아시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장혜차 변호사님, 디딤돌 대출을 너무 좀 적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김현미 장관이 5억 집이 어딨냐 그러니까 대출 이 정도까지 못 받는데 그랬더니 일산 저희 집이요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궤변 아니냐 실언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도 좀 정정이 필요하고요.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일단 틀렸다. 그리고 설령 이게 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는 집을 이 집값이 5억 이하다 예시로 쓰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그 모든 이 서민이나 중산층이 집 살 때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짜게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넘어서 10억 달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세 관련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10억이 과거에는 고가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그냥 평균 가격인 거예요. 이 평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 받고 싶으면 5억 아파트밖에 안 되면 대부분 정부 대출의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이 5억의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되냐. 집값을 많이 올려놨으면 거기에 맞게 금융 혜택도 현실성 있게 좀 올려야 된다.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일단 일산 주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죠. 그리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혜택을 못 보는 이 집 사고 싶은 서민들과 무주택 중상층의 기분을 또 나쁘게 했죠. 여러모로 말 몇 마디로 참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든 부적절한 질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쾌한 것도 뭐 일부 시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의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현실 인식부터가 잘못됐으니 지금 얼마나 현재 시세가 비싸고 한지 본인 집조차도 잘 모른다. 이게 지금 핵심 비판 포인트입니다. 시세에 대한 파악, 현실의 파악보다 제가 항상 이 말씀 많이 들어요. 제가 항상 관심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본성과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자고요. 지금 요새 보면 TV에서 보면요. 그 집 찾아주는 프로들 많이 하잖아요. 예. 저도 그 재밌어서 즐겨봅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싼 집들 봐요. 집 너무 좋은데 가격 보면 되게 싸요. 비교적 싼 집. 네, 비교적.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5억 안입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그 집 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곳이 외곽이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은 다녀기가 멀고 학교나 학군이나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학원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직장 가깝고 학원 잘 돼 있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애 키우기 좋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왜 서울 살라고 그러세요? 저 TV 보면은 지방 가면 좋은 거 많던데 거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정부 당국자가 정책을 짤 때는 국민의 기본적인 바라는 욕구와 어떤 욕망 이거는 맞는 것이라고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을 부정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국민들의 욕망이 잘못된 거야. 밖에 가면 지방 가면 좋은 집 많은데 왜 서울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치가 안 나와요. 이게 시초가 뭐냐면 장하성 전 정책시장에 제가 강남 살아봤는데요. 별거 없는데 왜 살라고 해서 이거. 그거나 저희 집 정도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 거의 비슷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자 인식 자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불똥이 지금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요. 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앞서 사실 일산 폄하 논란도 있었던 김현미 장관인데요. 이제는 동네 시세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지적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님, 그러지 마세요. 안 멈춰졌어요? 네. 안 멈춰졌어요? 네. 그동안 동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이긴 하지만 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왜 우리를 조롱해서 우리 집값 왜 떨어뜨리느냐, 떨어뜨리는 저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거 좀 현장에서는 좀 난리가 났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도 총선 관련해가지고 일산 쪽에다가 또 이제 대규모 신도시를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낮고 그다음에 교통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고 왜 이제 집값도 더 떨어뜨리느냐 뭐 그런 비판도 한번 좀 나왔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지역 주민으로서 오히려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언행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좀 약간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뭐 이렇게 마치 자신이 사는 집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이 느끼는 어떤 실망감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상실감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행에서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인 오늘 매년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사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거 짧게만 하고 넘어가면 일부긴 해요.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다 국토부 표창을 안 받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그만큼 조금 김현미 장관을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뭐 이 정도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최전선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시장의 평가가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또 한 번 뭐 사기가 떨어지는 일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까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도 그렇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사실 그 4.15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후임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낙마하는 바람에 계속 임기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 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면 잘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교통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예. 너무 오래 했고 또 부동산 쪽으로 공격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조금 쉴 때도 되지 않았나. 연말 개각에서 청와대 문 대통령이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가장 센 말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현미 장관 얘기, 아파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까지 정리를 했고요. 시청자의 목소리를 지금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같이 볼까요? 윤석열 가족 철저히 수사해라. 법원의 영장 기각이 웬 말이냐라는 첫 번째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현 정권이 임명해놓고 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제대로 일했으면 왜 한밤중에 이 원전 폐쇄 관련해서 파일을 삭제했겠냐? 이게 잘한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국민들 갈등 조장해서 분열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목리인지 버티기 분풀인지 정당한 권리 찾기인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오늘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 여러 가지 많아서 날짜 검색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왜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검색어에 등장했나 했더니 윤미향 의원 사건을 이제 담당할 서부지법의 부장판사가 갑자기 회식 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인 규명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얘기까지 오늘 검색어였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